제가 처음으로 장비를 사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노가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았고, 어릴 때 농사 집안에서 밭일을 도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게 다였죠. 그래서 처음에 장비를 사는 순간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었어요.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. 아마 그 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장비를 사신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. 장비만 있으면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을. 그 시기에 사신 몇몇 분들은 장비를 처분하셨던 것 같아요. 어찌저찌 어떻게 큰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막상 장비 유지비는 더 큰 부담이었어요. 매달 2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. 그리고 장비를 타고 나니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죠. 비싼 장비를 들여와 직접 튼다 해도 제대로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꽤 필요했습니다.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더군요.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작업할 때는 그 위험이 배가 되었어요. 실수 한 번으로 사람 다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. 아찔하죠? 그래서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. 돈이나 좋은 조건이 다가 아니라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. 그동안 욕도 많이 듣고 뭔가 마음이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제 큰 자산이었습니다. 제일 웃긴 건 제가 현장에서 실수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?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저를 저기 또 뭔가 물어보려고 오네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죠. 그때마다 전 꿋꿋하게 질문했습니다. 그리고 연애는 꿈도 못 꿉니다. 장비랑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. 솔직히 제 장비가 있는데도 이건 제 장비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 못하겠더군요. 그래서 그냥 저는 기사입니다 라고 돌려서 말하고요. 이런 제 모습이 참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론 슬프기도 해요. 이 모든 일을 간단하게 말한 제가 처음 1-2년 동안 겪은 일이에요. 그 시절 그 해 정말 힘들었죠.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.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하거나 비슷하게나마 중장비라는 분야에 뛰어든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.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.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니까요. 중장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습니다. 솔직히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나열하기는 쉽지 않더군요. 사람마다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.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에 대한 교과서나 입문서 같은 건 없고, 이 기술을 배우려면 결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직접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. 지금 현 시점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물론 유튜브에 간단한 조작 방법이나 기술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. 몸으로 겪어보는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. 제가 볼 땐 토목공학이나 건축 분야에서 대학이나 학교를 나온 분들이 중장비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. 중장비 기사가 꿈이신 분들은 이런 전공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또 한 가지,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똑똑한 분들은 장비를 타는 게 아니라 장비를 부를 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아요. 현장에서 장비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망한 꿈만 가지고 중장비를 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건 제 경험이니까요. 하지만 이미 장비를 사놓으신 상태라면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해보세요. 당당하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끝을 보셔야죠.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.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치거나 날려버릴 때도 있었지만 좋은 기회는 항상 존재하더라고요. 다만 그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. 저는 이걸 운이라 생각해요.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뭔가 성공했다고 으스대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제가 겪어온 경험을 나누고 싶은 거죠. 유튜브의 참된 의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감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?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 무서운 비판은 참아주세요. 제가 잘못된 생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에서 말하는 제 경험이고 이야기니까요.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존중합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저도 제 삶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삶이란 무엇인가? 내가 살아온 길은 어떤가?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군요. 첫 1-2년 동안은 기술을 익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감각과 용어들을 배우는 데 집중했던 시기였어요. 그러면서 현장의 일머리를 몸으로 익히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년째가 되면서 필드에서 제 이름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였죠.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첫 1-2년 동안은 제가 장비를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쁘게 돌았던 때였어요.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몇 년 뒤에 그 현장 사람 중 한 분이 저를 다시 보고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
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있네요. 소문으로 듣던 친구가 참 열심히 잘하네?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걸 직접 들었을 땐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. 사실 유튜버를 접게 된 이유도 이런 것들이 한몫했습니다.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.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결국 접게 됐던 것 같습니다.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. 게다가 이 일은 기술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일이니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유튜브를 할 수 없더군요. 지금은 제가 당당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때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. 앞으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나갈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기준으로 5년 뒤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면 내가 그때 이랬구나,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되돌아보는 순간도 기대가 되네요. 어쩌면 뱃속에 있는 제 아이에게도 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단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들이 저에게는 일기나 다름없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. 트래픽으로 확인했을 때 나이대가 30대에서 50대이신 구독자분들이 줄을 이루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선배님들의 이야기나 유용한 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상 속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 제 여정의 일부분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.